질문 27번이요. 27번. 필요 충분 조건인 걸 몰라요. 집합 사이즈가 같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xy분의 1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y분의 1이 1보다 큰 경우에서 q 같은 경우에는 xy가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xy가 1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이걸 만족할 것 같아. 아니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분모랑 분자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분모가 더 작으면은 양수니 진분수니까 1보다 더 클 거다. 아니 작을 거다. 가분수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헷갈려. 자 다시 xy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분자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가분수가 돼서 1보다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xy가 양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패턴이 만족이 되려면은 xy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패턴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은 요 패턴이어야만 되고 결론은 요렇게 이해해서 결론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가정보다 결론이 더 큰 집합이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할까?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충분. 자,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상황은 이제 대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지만 일단 이 상황을 다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x랑 y가 있을 때 0이고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0이고 둘 다 0이 아닌 상황 이렇게 만들면은 x의 제곱이 양수가 되고 y의 제곱이 뭐 0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x의 제곱이 0이고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면은 양, 그 다음에 양, 0, 양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고 x가 0 그리고 y가 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대우인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x가 0이고 y가 0이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일 때만 참이 되고 0보다 작은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대우를 이용해도 좋고 그냥 원래 이 모양대로 모양을 보니까 이 패턴을 해보니까 항상 이거 만족하는데 다른 모양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같은 집합인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우로 쓰면 좀 깔끔하긴 하죠. 괜찮나요? 다음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자, 여기 x 절대값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는 x랑 y가 둘 다 0인 경우 이외에 x가 마이너스 y여도 괜찮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 0이 되려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허분 갖는다고 배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여야 한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이어야 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y여야 한다. 이거는 이걸 3차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랑 y가 둘 다 0이어도 괜찮은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집합으로 따졌을 때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패턴은 이렇게 돼도 되고 그냥 둘 다 0이어도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거다. 괜찮죠? 여기는 허근이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 몇 번이냐 이거? 4번? 니은 디귿 4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프린트 하나 가져갈래? 자, 또 질문 22번이요. 자, not P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P의 범위가 x-n이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x-n이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x가 n 플러스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n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n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3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대우니까 부정이니까 여기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포함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거 수직선을 표현을 해보면 n 마이너스 3분의 k n 플러스 3분의 k 이렇게 자, 여기에 자연수가 5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연수가 5개 들어있으려면은 요 사이의 간격이 3분의 2k만큼이죠. 맞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n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없죠. 자, 그래서 n이 만약에 뭐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n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K 값을 내가 적당히 집어넣어서 이 사이에 5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정수 5개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분의 2K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함을 안 하고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7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거리가 최대 7까지 가능한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이에 되는 게 4, 5, 6, 7, 8, 9네 6까지 가능하겠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패턴을 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를 살짝 움직여서 이 그래프를 살짝 움직여서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도록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도 8이 있고 4, 5, 6, 7, 8 예를 들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거리를 일단은 4부터 8까지 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벌어지도록 모양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 값이 4가 돼야 되겠네. 최소가 4. 그래서 그러면 3분의 2K가 될 수 있는 최소가 거리의 최소가 4인데 괜찮습니까? 거리의 최소가 4가 될 거고 그래서 3분의 2K라는 거리가 4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거리의 최대는 6
여기서 뭐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보다만 멀어지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가운데에 뭐 6이 있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운데 n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한 가운데 이애와 이애의 한 가운데 n이 있어서 이 거리가 3분의 k, 이 거리도 3분의 k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정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리가 2보다 더 멀어지고 3보다 좀 좁아지는 그런 패턴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 3분의 k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3분의 k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9가 돼도 괜찮은 거잖아. 거리를 2까지 당겨도 이렇게 거리가 당겨져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자, n이 만약에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n-3분의 k가 있고 n 플러스 3분의 k가 있을 때 n이 정수라고 한다면은 여기 하나 둘 해서 총 5개의 정수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또 다른 정수가 존재하도록 여기 정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여기가 n 플러스 3 같은 느낌 여기가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여기가 n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n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보면 되겠네. 어차피 좌우가 대칭이니까 3분의 k가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를 비워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좀 더 멀어지도록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닿더라도 우리는 끝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5개의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끝점은 포함돼도 되고 여기는 포함되면 안 되고 그래서 K는 6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7,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또 질문. (26번)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충분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A 또는 B가 0이면 돼요. 여기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둘 다 0이고. 이렇게 있는데 Q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0이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따져보았을 때 이 가정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다.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필요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음 여기 A 플러스 B랑 AB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만족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벌써 반례가 들어지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P 자 Q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AB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 지나가면 여기에 4분의 1이라서 반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Q에 있는 원소가 P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Q에서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P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여기가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랑 B랑 둘 다 양수일 것 같은 느낌 들죠. 왜냐하면 A, B도 다 양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랑 AB가 둘 다 양수라면은 우리는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랑 AB가 둘 다 양수라고 했을 때 A랑 B랑 일단 양수구나를 보고 이걸 보면은 그냥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A랑 B랑 양수지만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와 B가 있는 양수 집합에서 조금 더 제한되어 있는 원소들이 들어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보다 AB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B에서 뭐 A 플러스 B를 빼줬으면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모양을 굳이 만들려고 한다면은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넣어도 되겠네. 자, 플러스 1 양면에 플러스 1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 A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여기를 A-1, B-1 이렇게 했을 때 곱했을 때 1보다 크게 되는 그런 A와 B를 골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정을 만족하는 애들을 골라줄 때 아무 숫자나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했을 때 1보다 클 수 있는 그런 숫자들만 골라줘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걸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데 이걸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내가 발레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면 결론은 만족하는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만족하지 않는데 결론을 만족해? 그럼 결론이 더 크고 가정이 더 작아서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었고 이 원소로 우리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으면 빼야 되죠.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뺀다. A의 제곱 플러스 2AB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 빼고 나면 4AB인데, 자, 얘가 얘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B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A랑 B랑 둘 다 같은 부호다. A와 B가 같은 부호.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Q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곱을 해서 빼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절대값이 없네. 2AB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얘네들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절대값 AB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족되려면은 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2 절대값 AB가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다른 부호예요. A랑 B랑 A랑 B랑 0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A랑 B랑 다른 부호야지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은 서로 관련이 없는 패턴이죠. 누가 누군가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충무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니은만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디귿이 된다고? 충고여도 뭐라고? 저기서 마지막에 썼던 거에서 규모가 같아도 A랑 B랑 같다. 0 이거? 오른쪽에 요거? 규모가 A랑 B가 같아도 둘 다 양수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네.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네. 이거는 그냥 다 되는 거죠? 이거 모든 실수네.
맞네요. 크거나 같다 때문에, 그죠? 그래서 A랑 B랑 다른 부호면은 요걸 만족하는 거고, A랑 B랑 같은 부호면은 요걸 만족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겠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충분 되겠네, 그러면. 자, 또 질문. 아, 힘들어. 또 딴 거 질문하세요. 몇 번? 30번. 자, 30번 문제 봅시다.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7 이하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0 이렇게 되나?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 점 잡고 a, a분의 k 해서 거리를 잰다. 이 거리를 재는데 거리가 최소값이 7이야. 자, 거리의 최소값 7 이하가 되고 싶다.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루트 9 플러스 16 절대값 3a 플러스 a분의 4k 플러스 11 이게 7 이하가 되고 싶다. 자, 이 거리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쓸 겁니다. 3a 플러스 a분의 4k.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지금 1사분면과 3사분면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k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a도 양수고 a분의 4k도 양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예요? 4루트 3k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 그러면 5분의 절대값 4루트 3k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고, 이게 거리의 최소값이죠. 7 이하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이 값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고, 5 곱해주고 11 넘기면은 4루트 3k가 35에서 11이 넘어오니까 24 되겠죠. 6 제곱하면은 3k의 제곱이 36 1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 뭐 계산 잘못했냐? 아이씨. 뭐 계산 잘못했지? K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씨, 안에 있어. 아이, 정말 죽겠네.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냐. 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36에 12 요거네요. 그래서 K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 아니 12만이요. 왜? 24로 제곱하면 3K라서 24를 4로 아니 이거 4로 약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제곱하는 거였잖아. 이 계산도 틀렸나? (57) 35에서 11 빼면은 24 했던 거 아니었어? 그래서 4로 나누면 6.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양변 제곱하면은 3K는 36. 12. 괜찮죠? 오케이. 자, 또 질문. 또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러면 31번 해봐야 되나? 31번 문제를 보세요. 이거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명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냥 문장 하나, 명제로 쓸만한 문장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명제 문제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이렇게 그냥 어디 하나 명제만 가지고 뭐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면 다른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뭐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명제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그런 건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31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우리는 명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다. 근데 이게 조건이 조금 더럽죠. POA 요각이랑 PAB 이각이랑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운 게 우리가 뭐가 있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저거와 관련된 건 없죠. 지금 저렇게 가격 크기가 같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될 테니까 원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뭐 원의 중심이 이쯤 있겠지.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각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쯤 해야 되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같은 거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야 되고 여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심은 탈락. 자 내심도 마찬가지죠. 내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이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탈락. 무게중심도 탈락.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에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 갖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다시 원으로 돌아갑니다. 중3 때 원에서 배운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뭐야 원에서 삼각형 나오면은 외곽, 내대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있냐 외곽, 내대각 일단 그 문제 볼까? 원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원 그리기도 빡시죠. 야 이렇게 원이 지나갈 수 있나? 자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자 원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다. 예를 들어 사각형이면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고 그 다음에 요렇게 180도다. 그 다음 배운 게 뭐냐면 여기 내각이랑 내대각 요렇게 두 개 합이 180도다. 그럼 여기가 x여야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것 말고 요 삼각형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냐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 이거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과 같다. 괜찮습니까? 요걸 써야 되나 보죠. 각의 위치가 딱 그렇게밖에 안 생겼죠. 왜냐하면 여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여기 원주각과 같다. 이거 말고는 없죠. 할 수 있는 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고 될 만한 것들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삼각형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배운 게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나? 방심 안 배우냐? 문제는 나오죠. 그러니까 방심이 이런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방심입니다. 원의 중심 외접하고 있는 원 이런 것들을 쓴다거나 삼각형과 관련이 있는 원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원주각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 삼각형과 각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라서 여기에서도 딱 그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이게 접선이라는 거죠. 이것도 접선이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돼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어? 모양이 안 이쁜데? 원을 좀 더 멋있게 그려야 되죠. 여기가 접선이면은 원의 중심에서 선을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고, 이게 지금 현이죠. 현이고 요것도 접선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2등분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이 있고 원 위에 여기에 접선, 이게 현, 이게 x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접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인 거죠. 지금 현재 이 길이가 4인 거고, 여기서 현에서 수선의 발을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을 항상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접했다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도 수직이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4루트 2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도 4루트 2여야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45도 각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원이 여기에서 또 접할 리는 없겠네. 좀 더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야 되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할 K는 여기 있겠네. 지금 K는 Y는 K, 여기에다 가로로 선을 그어서 K의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P라는 점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색칠되어 있는 위치 안에서 P라는 애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어디든 상관없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P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데나 괜찮단 말이에요. 색칠된 영역 안에서 P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K의 최대값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요 길이가 2죠. 여기가 수직이었는데 여기가 45도였잖아요. 45도.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쪽. 자, 이게 X축이었죠. 여기에서 접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수직이죠. 내가 여기 수직으로 선을 그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각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45도 각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45도여야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된 다음에 이 점이 4였잖아요. 여기가 원점이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이 현의 길이가 2잖아. 현의 반. 그러면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원의 반지름이 2 루트 2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인 것도 알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 길이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K 지나가려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X축보다 K만큼 위로 올라가 있는 이 K값 구하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였는데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에서 2를 빼야 되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이 이쁘게 안 그려졌는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더 원이 크게 그려져야 되나 봐. 더 크게. 여기가 여기에 접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건가 본데 보니까 Y축에 접하지는 않나 봐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루트 2면 1점을 지나가야 되죠. 훨씬 더 큰가 보다 원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됐나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자, 또 딴 거 질문. 또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프린트. 자, 프린트 없는 사람 빨리 받아가세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머릿속이 막 엉망진창이네. 아이씨. 자, 시작합시다. 집합이에요. 자, 집합에서 중요한 거는 원소입니다. 우리가 집합을 왜 공부하냐면 이제 어떤 묶음, 그러니까 내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잘 묶어줄 수 있느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부분집합이라는 정의가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이 포함하고 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B가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합 문제는 다 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해도 우리는 이 집합에 어떤 원소가 어떤 스타일로 들어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집합이라는 문제를 풀 때는 원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사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하더라도 원소를 가지고 몇 개인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조금 중요한 게 부분집합, 니네 이제 집합은 뭐고, 원소의 개수는 몇 개고, 유한집합은 뭐고, 무한집합은 뭐고, 예를 들어서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분집합 만드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부분집합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경우의 수로 깔끔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부분집합 만드는 건 그냥 다 경우의 수 문제야. 됐죠?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원소로 1, 2, 3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2의 세제곱해서 8개 라고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우의 수로 판단을 합니다. 됐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 2, 3이 있을 때 내가 집합 안에 이런 원소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로 항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OX로 이제 원래 사실은 가지치기를 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인 이유가 A의 부분집합 만들려고 A의 부분집합 X를 만들려고 여기 안에 1을 넣을까 말까 2를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원소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넣겠다, 넣지 않겠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1을 넣어야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2는 안 넣어야지 라고 고민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1도 고민하고 2도 고민하고 3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3은 넣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 1,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1을 골랐는데 2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건 이것들을 다 같이 함께 선택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경우의 수처럼 받아들였다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의 부분집합 X를 만들 거예요. A의 부분집합 X를 만들고 싶다. 우리는 X는 1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3은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일단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1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3은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3은 빼고 내가 고민하는 건 2, 4, 5, 6, 7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2, 3, 5, 6, 7만 가지고 이 집합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2, 3, 5, 6, 7 이렇게 해서 집합을 32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뭐 2의 7제곱에서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자 1번 3번 4번 '일단 이렇게 4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1 안 넣을 거고 3 안 넣을 거고 5는 넣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2, 4, 6, 7 이렇게 4개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 4, 6, 7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게 뭐 2의 4제곱, 2 4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 자, 2랑 5가 들어있는 이 집합을 x는 부분 집합으로 갔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x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랑 5가 x의 원소로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합 x를 만들 때 1, 3, 4, 6, 7 가지고 고민을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집합을 만들려면은 2의 5제곱에서 32가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랑 5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냐면 2랑 5를 굳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2 또는 5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라는 집합이 2가 들어있고 5가 안 들어있는 상황 5가 안 들어있는 상황 그 다음에 2가 안 들어있고 5가 들어있는 상황 그 다음에 2랑 5가 둘 다 들어있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 집합 x랑 얘랑 교집합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살아남으니까 공집합 아닐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5가 살아남으니까 공집합이 아닐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랑 5가 다 살아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2랑 5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2랑 5를 제외한 1, 3, 4, 6, 7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서 32 곱하기 32 곱하기 32에서 96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랑 5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A의 부분집합 만들 건데 A의 부분집합 안에는 공집합이 되는 애랑 공집합이 안 되는 애랑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공집합이 안 되는 애인데 이거 구하는 게 좀 빡세 보이니까 이걸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애는 뭐냐면 2랑 5가 없는 애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2랑 5가 없는 애들은 2랑 5를 뺀 1, 3, 4, 6, 7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32가지는 2랑 5가 없기 때문에 얘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의 부분집합 원소가 총 7개니까 128개 중에 요만큼은 내가 원치 않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뺀 다음에 96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을 사용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느낌이죠. 이제 요렇게 하고 나면 x는 1, 2,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1, 2, 3은 포함 안 시키겠다라는 의미고 얘 같은 경우에는 4 또는 5를 넣어야 되나 보다 해서 얘 같은 느낌으로 4가 들어가고 5가 안 들어가는 거 4가 안 들어가고 5가 들어가는 거 4하고 5가 둘 다 들어가는 걸로 만들면은 6하고 7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집합마다 4가지씩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총 12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집합 만드는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집합 x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집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부분 집합으로 얘를 가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입장에서 이 원소를 어떻게 다룰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집합 x는 1, 3, 5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1, 3, 5의 집합을
얘가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는 건 문제를 풀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원소를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면 x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x이기 때문에 x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소를. 그래서 x는 1, 2, 3, 4, 5, 6 중에 원소를 고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x는 이것 중에 원소를 고를 건데 얘는 꼭 가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3, 5를 집어넣고 나중에 2, 4, 6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 x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분 집합 만드는 거에서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이제 일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16개. 이 16개 중에 뭐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거니까 15개.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 말하는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 X.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 X는 총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장하라 니네는 이걸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경우의 수로 푼다. 부분 집합 개수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6가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2, 3, 2, 4, 3, 4.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 원소의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면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자, 2번 3번 '얘는 포함시키고 4번 자, 해보세요.
자, 봅시다.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7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를 선택한다. 우리가 집합 만들 때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순서 상관없이 선택만 하는 거니까 이걸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7, 6, 5, 3, 2, 1 35개.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는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35개를 쓰다가 분명히 실수를 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꼭 써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원소를 3개 이제 선택을 할 건데 2는 꼭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집합 X를 만들 때 2가 꼭 들어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럼 실제로는 6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6C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2가 들어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6C2 해서 6 곱하기 5, 2 곱하기 1 해서 15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집합 X를 만들 때 일단 7을 넣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는 빼고, 그러면 이제 4 빼고 7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고민하는 건 1, 2, 3, 5, 6 5개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자리는 2개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C2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지. 그래서 5, 4, 2 해서 총 10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여기 2 또는 4를 포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2는 들어있고 4는 안 들어있고, 2는 안 들어있고 4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2 들어있고 4 들어있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2가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4를 뺐잖아요. 그럼 2하고 4를 제외한 1, 3, 5, 6, 7 가지고 만드는데 1, 3, 5, 6, 7 중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개만 더 고르면 된다. 5C2. 그럼 얘도 5C2겠지? 그런데 얘는 2하고 4가 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한 개만 더 고르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2하고 4를 제외한 1, 3, 5, 6, 7 5개 중에 하나만 더 골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개. 그래서 총 25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자 1, 2, 3이 있습니다. 1, 2, 3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원소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걸 하고 나면 이제 원소를 좀 더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 1, 2, 3, 1, 2, 1, 3, 2, 3, 에이씨 공간을 너무 해.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 총 8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원소의 총합 구하기. 부분 집합의 원소 총합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방법이 옆으로 이렇게 쭉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같은 숫자끼리 빼내서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이 지금 총 4개 있죠. 그래서 집합을 다 해체시켜서 원소를 다 뜯어낸 다음에 같은 숫자들끼리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총 4개가 있고 2도 총 4개가 있고 3도 총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거를 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개수가 조절이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4로 묶었을 때 1, 2, 3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의 총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24입니다. 우리 실제로 1, 2, 3, 3, 4, 5, 6 이렇게 해서 더해도 24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모아서 더한다.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정도만 되더라도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써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숫자들끼리 묶을 거라며. 그래서 우리는 1이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냐, 2가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냐, 3이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1을 넣고 2, 3, 4, 5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총 16개가 나온다. 이렇게 16개의 집합이, 원래는 총 32개 집합이 쫙 있는데 그 중에 16개의 집합에는 1이 들어있을 것이고, 내가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풀어낸 다음에 1을 다 끄집어내면 1이 16개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라, 원소의 총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1을 16개. 그럼 2는 똑같이 당연히 16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2도 16개, 3도 16개, 4도 16개, 5도 16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수가 맞도록 쉽게 문제를 했기 때문에 16으로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X의 원소 총합을 구하시오. 2번 부분 집합, 이걸 모르겠어요. X의 부분 집합 총합을 구하시오. 원소 총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3번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원소 총합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4번 부분 집합 X의 원소 중 최소값들의 각 부분 집합의 각 부분 집합의 원소 중 최소값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5번 각 부분 집합의 원소 중 최대값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번 3인 부분 집합의 원소 총합을 구하시오. 원소 총합. 뭐 더 섞으려고 하면 섞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부분집합 X의 원소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총개수가 32개죠. 그래서 1 곱하기 32. 2도 마찬가지.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총개수는 2를 넣어놓고 1, 3, 4, 5, 6 이걸 5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2가 들어있는 집합도 32개여서 그 집합들을 다 해체한 다음에 2를 끄집어내면 2는 32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집합으로 우리가 묶어 놓았지만 원래는 원소의 총합을 계산할 때는 이 집합 기호를 뜯고 이 숫자들을 다 풀어 헤친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6 곱하기 32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2 넣어놓고 이때 1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 4, 5, 6만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은 16개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1이 들어있는 집합은 16개예요. 그 다음에 2는 항상 들어있죠. 모든 집합에. 그래서 1, 3, 4, 5, 6 이거 갖고 넣었다 뺐다 하면은 2는 32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3만 들어있을 수는 없거든. 3이랑 2랑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2랑 3을 넣어놓고 1, 4, 5, 6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3도 16개가 나오고 4도 16개 5도 16개 6도 16개가 나와야 돼요. 개수가 다른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여기서도 3은 들어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3 일단 넣어두고 5는 뺄 거죠. 그래서 5는 무조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이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이야기하면 2, 4, 6 가지고만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8개 2도 8개 3은 16개 4, 8개 5는 없죠. 6, 8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집합을 만들어내서 다 뜯은 다음에 같은 숫자들끼리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집합이 나와 있을 때 각 부분 집합의 원소 중에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고 여기서는 1만 빼라. 여기는 2,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이것만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최소값만 더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떤 숫자가 제일 작니?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우리가 집합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최소겠죠. 괜찮습니까? 이 집합 안에 1이 들어있으면 1이 최소예요. 그 뒤에 어떤 원소가 오더라도 1이 항상 최소입니다. 그러면 1이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는 총 32개. 그럼 32개의 집합 안에서 1만 싹 끄집어내면 그거는 최소가 되는 이제 집합의 최소가 되는 1을 다 계산을 한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2개. 그러면 2 같은 경우에는 자, 2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집합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1은 들어가면 안 되고 2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4, 5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을 만들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은 총 16개. 2가 최소가 되려면 1은 들어가지 않고 2는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들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이 최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3이 최소가 되려면 3을 집어넣고 1, 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3이 최소지. 그래서 3을 넣고 1, 2를 빼면 4, 5, 6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8이 되겠다. 같은 느낌을 쓴다면 4 곱하기 4가 최소가 되려면은 1, 2, 3이 빠지고 4를 넣고 5, 6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5 곱하기 2,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
6이 최소가 되려면 6이 꼭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각 부분 집합의 원소 중에 최대값들의 총합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일단 6을 넣어. 6을 넣으면 6이 무조건 최대죠. 6이 무조건 최대니까 1, 2, 3, 4, 5를 넣었다 뺐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최대인 6을 내가 다 끄집어내서 더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가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집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32가지가 있겠죠. 5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6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6을 제외하고 5는 들어가고 1, 2, 3, 4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집합을 만들면 그 집합 안에는 무조건 5가 최대일 거기 때문에 최대값 5를 꺼집어내서 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16개.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쭉 쓰자면 4는 8개, 그 다음에 3은 4개, 2는 2개, 1은 1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개짜리 집합을 다 쓴 다음에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그걸 다 해체한 다음에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1이 들어있는 집합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소는 3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2, 3, 4, 5, 6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골라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C2 이런 식으로. 아 10개구나. 1이 들어있는 집합은 총 10개구나. 그 10개를 다 해체한 다음에 1만 빼내면 일단 1, 10개 나오겠지. 이거죠.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 안에 원소들을 더해낼 수도 있다. 이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시키는 대로 집합 만들기. 이제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 이하의 자연수야. 어떤 집합이 원소 A를 포함한다면 잠깐만. 이 문제 잘 내야 되겠네.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 2의 1. 맞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죠.
8까지 하고 숫자가 너무 많나? 아, 문제를 잘못 냈나? 아,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 자, A가 1이면은 1을 가지고 있으면 2도 갖고 있어야 돼. 이 멘트 때문에 2를 가지게 되니까 2를 가지면 4를 가져야 돼. 이 멘트 때문에 4를 가지면 8도 가져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 X 안에 1을 넣고 싶으면 2, 4, 8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한 세트.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을 넣고 싶으면 얘네를 넣는 거예요. 괜찮죠? 집합 안에 1을 넣고 싶으면 얘네들도 같이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문장대로 써보면 2를 포함하고 싶다면 4하고 8만 같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넣고 싶으면 4하고 3을 넣으면 6만 더 넣으면 되죠. 6 같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넣고 싶으면은 8을 같이 넣어야 되고. 5를 같이 넣으면은 5를 넣을 거면은 10을 같이 넣어야 되고. 6은 혼자 넣어도 상관없죠. 7도, 8도, 9도, 10도. 얘네들은 혼자 집합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집합 안에 1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1을 넣는 순간 2, 4, 8은 무조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3,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내가 3을 넣어야지 라고 한다면 3이랑 6은 한 세트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5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10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 7, 9, 10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을 넣어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먼저 넣는 경우, 내가 이거를 넣는다 안 넣는다 경우의 수 두 가지, 이걸 다 나눠줘야 돼요. 아씨, 문제를 내가 너무 빡세게 만들었죠. 일단 요거만 일단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3하고 이걸 넣겠다. 3, 6을 넣는다. 그 다음에 안 넣는다. 5하고 10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일단 이 패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을 넣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3하고 6을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3하고 6을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5하고 10을 넣었을 때 3, 6, 5, 10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건 7하고 9밖에 없죠.
왜냐하면 6하고 10은 여기서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 코스대로 가면은 만들 수 있는 집합이 총 4개가 되죠. 왜냐하면 7하고 9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패턴으로 가면 3하고 6을 넣겠다. 그 다음에 5하고 10을 안 넣겠다라는 건 5를 안 넣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5를 넣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10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를 안 넣는 거니까 6, 7, 9, 10 이거 4개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모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 16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하고 6을 안 넣겠다라는 건 3을 안 넣겠다는 소리예요. 3을 안 넣으면은 6은 이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거든. 3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하고 10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민하는 건 6, 7, 9 이렇게 3개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8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다음 이 패턴 이 말은 3하고 5를 안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6, 7, 9, 10 가지고 넣었다 뺐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합 X가 1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패턴이 요만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가 지금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빡세졌는데 10이 아니라 한 5나 6 정도만 문제를 만들면 니네가 모양을 만들기가 좋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본 적이 많죠? 니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니네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제 프린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프린트 봅시다. 일단 뭐 집합에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6번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다. 이 집합 안에는 원소로 아무거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이 들어가도 괜찮고 집합이 다시 들어가도 괜찮고 숫자만 들어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공집합이라는 어떤 원소가 있는 그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는 약속이에요. 공집합.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 그래서 얘의 원소의 개수는 1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A 안에서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이지 약속. 이거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공집합은 얘를 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공집합을 집합 A의 원소로 가지고 있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공집합과 밑에 나와 있는 공집합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위에 같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그런 원집합을 A가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집합 A는 원소로 갖는다. 맞는 말이 되죠. 둘 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집합을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면은 집합 기호가 2개 있어야 되죠.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얘는 이것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걸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니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네는 이거랑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를 집합 A는 가지고 있다. 이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2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을 A는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을 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서 어떻게 꺼낸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개수 세는 거니까 니네가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문제처럼 나와 있지만 집합이 아니네요, 얘는. 자, 15번 문제 해볼까요? 자, 15번 해봅시다. 짝수였나? 짝이라고 되어 있네. 아이씨. 저 짝수라고 판단을 하세요? 짝이라는 단어가 짝수에서 나왔겠지만. 짝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니까 x로 묶었을 때 x-a. 그래서 2차 함수식은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0이랑 a가 있는데 여기에 짝수 3개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2, 4, 6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6과 8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가 6과 8 사이에 있으면 땡큐인데, 자, 만약에 a가 6이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6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짝수 3개가 나타날 수는 없죠. 그래서 a는 6이랑 같으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8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 4, 6을 깔끔하게 포함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a의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양을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요거 해볼까요? 20번 문제.
자, 원소의 모양이 순서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순서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쭉, 아니 뭐 한 개 좀 더 써줄까?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총 16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내가 원소 중 영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모양, 요런 스타일 아니면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오려면은 그냥 자리가 4개 있고 1이 한 군데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패턴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0001, 0010, 0100, 1000 4개. 그 다음에 요 패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이 3개 있고 0이 하나 있구나. 자리가 4개 있는데 0이 한 군데 있으면 되는구나.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110, 1101, 1011, 0111 이렇게 총 4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모양이 처음 보는 모양인데 이런 게 아니라 집합이라는 건 그냥 문제 내고 싶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내도 우리가 그 패턴을 인식을 해서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3번 해볼까요? 자,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스몰 A 값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스몰 A 값이 2라고 한다면 이거 2면 이것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연수 아니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를 가지면 안 돼요.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되는 거는 1밖에 없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1밖에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1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혼자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 34번 문제.
총 4가지 패턴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건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집합. 그래서 여기는 2하고 4를 전부 다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둘로 나눴을 때 2하고 4하고 둘 다 없는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가 총 8개라는 거죠. 2하고 4하고 뺀 1, 3, 5 가지고 만들어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총 32개였는데 그 중에 8개가 1로 들어가면 24개가 여기에 남아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좋다. 이 각각은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8개, 8개, 8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집합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다. 일부러 이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37번. 자,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소가 같은 겁니다. 원소가. 그래서 원소가 같으면 두 집합이 같다. 그래서 여기 서로 모자라는 원소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얘가 없을 것 같으니까 3을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에는 5가 없으니까 5를 넣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부족한 원소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풀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쉬우니까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 49번 B는 A를 포함하고 A는 B를 포함한다. 자 서로가 서로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경우는 원소가 서로 같을 때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멘트는 이거를 그냥 어렵게 표현을 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네 하고 나면 이게 이거를 만족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애를 만족하는 애를 원소로 쓰겠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애가 얘네들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54번 해볼까요? 54번 블로그용 네.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친구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앞에만 찍을게요. 한 번만 해주시죠. 뭐를 해야 돼? 그냥 집합비 그냥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니까 소분 집합 개수는 32개가 되겠지. 이걸 보고 우리는 원소가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괜찮니? 그럼 최대가 2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집합을 만들어내는데 20을 찍고 5개라고 했는데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19, 18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선뜻 뭔가를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자, 여기 58번. 속리산과 북한산에 오른 경험이 있는 회원수를 조사했더니 속리산과 북한산은 22명이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공식보다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니네가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는 건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울타리가 서로 겹치느냐 겹치지 않느냐 이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속리산과 북한산이 서로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면 사람 수는 46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 회원이 38명이니까 겹쳐진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겹쳐지면 속리산은 총 24명이라고 해서 여기가 23이어야 되고 여기는 21명이어야 되겠지? 합치면은 45명이 되더라. 아, 겹쳐지는 만큼 전체 합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우리가 일단 말이 맞도록 해야 되니까 최대 38명까지 가능해서 여기가 8명이 있어야 여기가 16명이 되고 여기가 14명이 돼서 전체 38명이 된다 이거지. 맞나?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 패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교집합이 꼭 8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9여도 괜찮고 이렇게 된다면 전체 합이 37이 되니까 둘 다 안만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해서 겹치는 부분을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속리산과 북한산에 모두 오른 회원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바깥이 0이 되고 여기에 사람 수가 많아야 돼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8 이 패턴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두 오른 사람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많이 겹쳐야 되는 거니까 많이 겹친다는 건 이 패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북한산에 오른 사람이 전부 다 속리산에 오른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밖에 14명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속리산에 오른 사람이 총 24명인데 24명 중에 22명은 북한산도 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산을 속리산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많이 겹치도록 만드는 게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라고 해야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겹치도록 니네가 왔다 갔다 조절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최대는 뭐 다 합쳐진 거, 최소는 뭐 벌어진 거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사이사이에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을 때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해서 뭐 다 풀어오라고 하면은 힘들겠죠? 다 풀어오라고 하면 힘들 테니까 8초까지 일단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8초까지 풀어와서 질문 받고 뒤에 좀 더 하고 그렇게 합시다.